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을 걱정할 바에는 내 걱정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 그림을 올렸습니다. 딱 봐도 얼굴이 낯이 익은 개가 한 마리가 있죠. 전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도지와 관련된 사진을 게시했다더라. 지난달에도 똑같은 사진을 게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걸 하자마자 지난 주말에 사실 가격이 별로 좋진 않았었거든요. 도지코인이 반짝반짝 했었네요. 도지를 지금 사라는 말이냐?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좋은 코인은 맞습니다. 근데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의 자극적인 것들을 해요. 그게 어떤 좀 공포를 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흥분을 자아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요, 우리들의 탐욕과 공포를 자극시키고 유도할 뿐이죠. 이에 대한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 누가 지는 겁니까? 일론 머스크가 와서 그때 미안했다 사과하면서 보상해 줍니까?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날 구해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라 홀딩스, 구 이름은 마라톤 디지털이죠. 미국의 대형 채굴 회사,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와 같은 월가의 쟁쟁한 기관들이 이런 대형 채굴사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얼마 정도 전환사채를 발행했냐?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조가 넘어가는 돈을 대주주들한테 끌고 와서 샀다고요?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했고요. 기존에도 빚 했었잖아요. 그 빚도 좀 갚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제는 식상할 수준이 됐죠. 11월 달만 봤더니 비트코인 이미 상장 기업 중에서는 제일 많이 들고 있었는데 무려 19만 4,880개를 추가 매수합니다. 이 비싼 가격에 더 산 겁니다. 한 달 동안에만 산 액수를 봤더니요. 이게 조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13조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거 왜 계속 얘기를 드릴까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비투를 하면서 사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이상하죠. 근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비투입니다. 빚으로 묶고 더블로 더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비투가 아니라면 가격 변동성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비투를 했다는 얘기는 그 빚이라고 하는 건 담보가 있잖아요. 그 담보가 청산될 정도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쓰나미가 밀어 닥치는 겁니다. 근데 비투가 좋을 때는 좋죠. 나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대략 1년 후, 1년 반 후에 큰 쓰나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대형 채굴 회사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런 큰 대형 기관들이 주식이나 이제 아까 보셨던 전환사채, 채권을 담보로 해서 B2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요. 해외 자산 통제국 OFAC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를 공격합니까? 테더를 또 잡고 늘어집니다. 이거 러시아에서 자금 세탁했는데 이거 방조했다며? 이런 거죠. 이전에 바이낸스 전 창업자 창펑 차오를 감옥에 집어넣고 큰 벌금을 부과했을 때도 이 명의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다크앱 마켓플레이스. 다크앱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서칭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음지에 있는 여기에 마약도 거래하고 장기도 매매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테더 썼다며?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테더 퍼드는 가만 보시면 공식이 사실 정해져 있어요. 항상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곳입니다.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오펙을 보셨죠? 아니면 주요 정치인들이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들이 테더를 많이 공격을 했었죠.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건요. 미국과 중국, 소위 말하는 세력 다툼이거든요.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클의 임원이 이제 USDC 스테이블 코인 2위죠. 1위가 테더입니다. 여기에서 미카라고 하는 법, 유럽에서 그 암호화폐 관련된 법이거든요. 이게 올해 7월인가요? 유럽에서 이미 실행이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차 그 실행이 점점 폭이 넓어지는데요. 어찌됐건 미카법이 실행된 다음에 유럽에서 테더가요 많이 상폐가 되고요. USDC가 아니라 EURC,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유로 코인입니다. 서클사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 점유율이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15%도 안 됐는데 지금은 35%가 넘었다. 테더는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도국에서는 달러가 얼마나 귀합니까? 뭐 이제 자국 화폐는 자고 일어나면 휴지가 되잖아요. USDC는 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진국에서 많이 쓰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 비썸에 USDC가 들어와 있죠. 만 생각해 보시면 둘 다 달러 아닙니까? 디지털 달러죠. 스테이블 코인이죠. 화폐 발행권이라고 하는 것, 지금 돈을 자기 마음대로 찍어내고 있잖아요. 두 회사들이, 서클과 테더가. 미중, 그게 이제 돈 앞에 국경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 양보를 서로 하지 않을 것이다. 폭스 비즈니스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암호화폐 총책, 뭐 이게 차르라고 하는 게 뭐 황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제 암호화폐 황제에 그 데이비드 석스라고 하는 친구를 지명을 했었죠.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코인과 그리고 인공지능 부문의 차르입니다. 두 개의 그 이제 섹터를 완전 그냥 콕 집은 거죠. 이 친구가 그럼 뭐 할까요? 앞으로 코인 규제 명확성, 뭐 인공지능 포함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한 밑작업, 법률 작업 이런 거 할 겁니다. 대놓고 밀어주겠죠. 사진에 보이는 이 친구입니다. 가볍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유대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 7인 중에 한 명에 속해 있습니다. 뭐 피터 틸이다, 일론 머스크다, 페이팔 만들었던 초기의 페이팔 마피아 기억나시죠? 제로엑스라고 하는 코인의 고문으로 있고요. 과거 솔라나, XRP라고 하는 두 가지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그 이제 옹호한다라는 그 의견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제로엑스라고 하는 코인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디파이 거래소가 있어요. 뭐 업비트나 코인베이스는 중앙화 거래소면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게 제로엑스입니다. 디파이 쪽이 조금 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실은 몇 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가격이 좀 올라서 애매하죠. 어찌됐건 솔라나와 XRP 이 두 가지 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이제는 안 되는 게 더 놀라운 뭐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지난 그 주말에 있었던 소식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었다. 유니스왑이 시총이 100억 달러 돌파했다. 추가 상승할 것 같은데 전 세계 코인 보유자 지갑수가 4억 개가 넘어.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1,200억 원이나 유입이 됐네. 좋은 소식들이 많죠. 이토로라고 이제 코인 거래를 지원하는 모바일 투자 앱이 있습니다. 이토로가요, 내년 2분기에, 빠르면 2분기에 IPO를 추진하겠다. IPO는 이제 시장에 본인의 어떤 그 기업을 이제 내다 파는 거죠. 이제 주식을 상장시키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골드만삭스랑 같이 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관련된 논평을 거부했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 내년 아마도 장이 매우 좋을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 큰 폭의 하락과 조정은 반드시 나옵니다. 감안하십시오. 내년에 특히 어떤 회사들, 리플, 서클, 크라켄, 이토로까지 추가된 거죠.
이 친구들이 뭐 한다고요? IPO 한다고요. 상장한다고요. 미국에서. 물 들어올 때 상장시키면 비싼 가격에 회사를 팔 수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을 한번 역으로 그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특히 두 가지의 회사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누굽니까? 리플과 서클입니다. 이 친구들이 IPO를 하는 그 날짜, 개인적으로 Sell the News 이벤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상승장의 한가운데서 좋은 날을 잡아서 하지 않을까. 근데 빠르면 지금 2분기라고 이터로는 얘기를 했잖아요. 뒤로 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한번 팔로우업을 해야겠죠. 리플과 서클의 IPO 날짜는 우리가 꼭 나중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100번 속일 수 있잖아요. 우리 지금 많이 속였잖아요. 저 같은 또 이제 많이 당해본 사람들은 이제 안 속죠. 근데 뭐는 속일 수 없다? 행동은 속일 수 없을 겁니다. 뭐 이런 뉴스들, 비트코인 현물 ETF 뭐 5,400억 원이 들어왔대. 그리고 이런 테더랄지 USDC가 신규 지금 20억 달러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거의 3조가 되는 한 번에 3조를 찍어 버리는 겁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코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나중에 솔라나, XRP 다 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오를 것 같은데 공급은 제한됐다며. 근데 수요는 많네? 마케팅 하는 거죠. 보나마나 하는 뭐 당연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주요 코인과 코인 관련 인프라 장악이 끝났다. 누가요? 뭐 블랙락, 피델리티, 뱅가드 이런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들. 이제는 뭘 이렇게 미룰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절차만 남아 있을 뿐이에요. 새로운 친코인 인사들이 뭐 상하원, 대통령, 뭐 지금 장관직에 지금 뭐 심지어 일론 머스크가 미국 심장부까지 들어갔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로 이제 코인을 자꾸 보낸답니다. 코인베이스로 코인을 사람들이 왜 보낼까요?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처럼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좀 강세장에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미국의 기관들이 주로 거래하는 거래소가 코인베이스고요. 미국의 기관들이 뭐 현물 ETF 사서 비트코인 보관을 누가 해줍니까?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우량 이제 기관들이 이쪽으로 코인을 옮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가 비싸잖아요. 그 차이, 아비트레이지 거래라고 합니까? 그거를 보고 누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수요가 커지면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가격이 다른 것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23년 6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다음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승장이 다 펼쳐졌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신청했는데 그런 겁니다. 승인은 24년 1월에 됐었죠.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코인 시장입니다. 현재 생각보다 자주 우리 김치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패닉셀이 크게 나왔던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향후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코인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른다면 저는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자넷 옐런. 임기가 이제 뭐 한 달이나 남았을까요? 뭐 거의 남지는 않았죠. 마지막 미팅인 것 같아요. 여기서 무슨 발언했습니까? 코인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악 영향을 주고 있다.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혁신은 효율성을 주지만 그만큼 사이버 보안의 위협과 시스템 리스크가 있다. 부작용도 있는데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 가실 분인데 지금 연세도 지금 많으세요. 왜 이런 게리 겐슬러 같은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발언을 했을까? 취약성, 디지털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정확히 내년에도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취약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규제가 더 필요하다.
내년에 불장 오는데 이런 얘기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될까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22년도에 테라루나, FTX, 또 초크포인트 2.0은 코인 관련 기업들 그 은행들이 있어요. 그 은행들의 숨통을 목을 졸라서 죽였다가 초크포인트 2.0입니다. SEC의 만행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합동작전이거든요. 왜 일어났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코인이요. 너무나 귀한 자산이에요.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팔 비틀고 목 비틀어서 다 뺏어야만 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인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혹은 내후년일 수도 있습니다. 큰 사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리플의 CTO 이달 중에 스테이블코인 출시 확신은 어렵다. 제가 이런 뭐 뉴스들을 보실 때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말인가 행동인가? 말이죠. 출시 확신이 어려울 것 같아. 왜? 봤더니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목표는 변함은 없는데 공휴일이 많잖아. 12월 달. 그러니까 뭐 확신할 수는 없겠는데 이런 말은요. 특징이 있어요. 나중에 그냥 바꾸면 그만입니다. 여기 누구였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전 대통령일 당시에 뭐 비트코인은 사기고 달러만이 유일한 통하고 화폐라고 했었죠.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요. 비트코인 예전에 그 돈 세탁이라고 했어요. 돈 세탁이 지표다. 근데 갑자기 말을 바꿨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뭐 형사처벌 받거나 뭐 피해 보상을 뭐 해줬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행동은 어떨까요? 행동은 거짓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출시 준비가 지금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제 출시일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뭐라고 결론 내리면 될까요? 말장난 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XRP 가격 많이 올랐었잖아요. 포모 매수한 개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있으니까 가격이 그렇게 올랐었겠죠. 이게 지속되면 지금 이 분위기가 지속되면 계속 손절하지 않을까요? 저들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누굽니까? 이 판을 짜놓으신 분들. 승산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는데. 우리의 전략은 뭡니까? 그 친구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내릴 때 한 박자 혹은 반 박자 빨리 내려야 됩니다. 안 내리면 정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뭘까요? 이게 미연준 FOMC 올해 마지막 회의가 12월 18일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86%가 뭘 의미하냐? 금리 인하 0.25% 정도 내릴 확률이 86%입니다. 사실 일주일 전,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게 66%대였거든요. 갑자기 20%가 올라갑니다. 사실 12월 18일에 결정을 하고요. 일주일 지나면 뭡니까? 크리스마스네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소위 말하는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지금 금리 인하 확률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올해 7월 달 4.3%, 8월 달 4.2%, 9월, 10월 4.1%, 11월에 이제 4.2%가 뜬 겁니다. 보면 좀 떨어졌다가 살짝 머리를 4.2%로 지금 내밀고 있죠. 참고로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게요. 실업률 0%가 아닙니다. 대략 실업률 4% 전후를 보고 있습니다. 뭐 좀 낮게 보면 3.5%, 높게 보면 4.3%인데요. 어찌됐건 4%가 넘었다라는 것은 지금 간당간당한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실업률과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선행 지표가 아니라 1년에서 심지어 1년 반까지 후행 지표예요. 특히 이제 뭐 주거, 렌털비 이런 거는 굉장히 후행 지표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금리를 올려야 될 때
그러니까 늦게 올리고요. 늦게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쓰나미가 닥치는 경향이 있죠. 실기.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내렸어야 되는데 늦게 내리면 이 실업률이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사전에 미리 그 조처를 하는 게 실은 옳은 조치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의 11월 고용이 22만 7천 명, 예상보다 소폭 상회했어. 올랐어. 어? 그러면 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은 조금 늘어났는데 실업률이 어찌됐건 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그 고용이 늘어나면요. 인플레이션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12월 뭐 금리 한번 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많이 나왔었죠. 제가 볼 때는 조금 연막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실업률이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 0.1%더 높게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뭐 스몰 컷 정도 하면 되겠네. 스몰 컷이 이제 0.25% 낮추면 되겠네. 지금 이쪽으로 이변이 없는 한 컨센서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12월 연말과 연초를 대하는 자세, 우리의 태도, 전망이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산타랠리 기대감이 스물스물 살아나는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악재도 있기 때문에 크게 한번 쓰나미 또 한번 주고 페이크 주고 다시 또 내년에 갈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전 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에서 비트코인을 사냐 마냐 결정하겠죠. 만약에 거절한다면 조금 뭐 좋지는 않을 겁니다. 12월 18일 연준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반면 12월 19일 일본 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일본에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 소위 또 말하는 뭐 엔캐리 그 트레이드 청산이 될 것이다. 그 아시죠? 12월에 인상 안 하면 1월 달에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지난 뭐 몇 번 많이 보여드렸죠. 12월 달부터 미국에서 특히 유동성이 많이 감소될 것이다. QT 긴축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돈이 좀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가 있어요. 유동성 감소 외에는 사실 뭐 나머지는 거의 가능성에 불과하죠. 어찌됐건 제가 여기서 퀴즈를 드립니다. 실력자는 미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해요. 어쩌다 한 번이지. 그 연속으로 맞추는 건 불가능하고요. 실력자는 그래서 미래를 딱 맞춰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대응을 그때그때 잘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실력자입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비투 하시거나 영끌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급한 돈을 갖다 쓰시는 분들 제외입니다. 단타 트레이더들 제 영역을 넘어섭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의 그 역량을 믿고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산타랠리가 온 다음에 그 폭등이 1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니다. 12월 달에 쓰나미가 한번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전망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좀 우리가 걱정이 되는 연말 연초에 큰 조정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 비투와 영끌과 트레이더가 아니시라면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 최소 지금 다들 한 2년에서 3년 마음고생 하신 분들이 구독자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좀 많이 보이시거든요. 뭐 길면 뭐 5년, 6년, 7년도 계시고요. 급전이 아니시면, 이거 비투 하신 게 아니시면 뭐 이자 낼 거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걱정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떨어져도 결국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물론 큰 조정이 나오면 기분은 당연히 안 좋죠. 특히 큰 조정이 왔는데 이 가격에 내가 살 수 없다니 현금이 준비가 안 되면 살 수가 없죠. 이거는 상당히 짜증이 나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월가, 금융세력, 그들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10여 년간 해온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채굴 회사들 지금 다 가져가세요. 다 대주주입니다.
거래소요. 뭐 코인베이스, 거래소 만들었잖아요. EDXM, 코인베이스. 뭐 현물 ETF요. 지금 2개 승인을 시켰죠. 줄줄이 사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탁 은행들이 코인 내가 보관해 줄게. 뭐 리플까지도 지금 뭐 이젠 차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막 들이밀고 있고요. RWA요. 확정된 미래 아닙니까? USDC, 뭐 테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싸움이 치열해요. 치열합니다. 대통령까지 만들었잖아요. 크립토 프레시던트 아니었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공을 들였을까요? 코인이요. 이게 한때 유행하고 사라질 자산이 아닙니다. 뭐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 월가 블랙락은 최소 20배 이상 가지 않을 자산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물론 뭐 지금 뭐 당장 1년 후가 아닙니다. 한때 큰 조정이 올 수 있죠. 와도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내년까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내년 눈썹이 휘날릴 만큼 극도의 포머가 전 세계를 강타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코인 투자가 제가 예전에 월가의 탐욕에 베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근데 제가 봤더니 월가 금융 엘리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아셔야 되는데 월가를 잘 유대인 뭐 이야기일까요? 뭐 전 세종대 홍익희 교수님 뭐 신유대인 이야기 뭐 책들 많이 있어요.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면 그냥 다 우르르 빠져나가고 도망치고 비명 지르고 욕하고 우리가 그 수준을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월가의 탐욕을요. 과소평가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아니면 무지하든지. 그러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반대의 케이스도 있죠. 연말 연초에 큰 랠리가 와서 이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걱정할 필요가 사실 없죠. 폭등이 오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죠. 좀 비트코인은 전고점 깨고 10만 달러까지 갔는데 이더리움은 아직도 2등 형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도적으로 좀 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뿐이죠. 어찌됐건 이더리움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달려주면 소위 말하는 만물 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 극도의 포모가 순간적으로 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주저주저 하셨던 분들 갑자기 쌈짓돈 2, 3천만 원, 5천만 원, 많게는 수억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기적과 같은 일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웃으실 수 있지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거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리죠. 패닉셀, 포모 매수만 안 해도 상급반으로 최소 중급반으로 갑니다. 숙련된 투자자들은 이때 뭐 수억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수억을 뺍니다. 그때 큰 수익 중 일부죠.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10%, 20%, 많게는 30, 40, 50%. 이것은 그때 뭐 어떤 코인이 오르냐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큰 수익 중 일부를 회수할 겁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비투족, 영끌족, 단타족들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가가 또 있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원칙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제 언제 파냐? 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꼭지에 팔겠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안 된다니까요. 많이 올라서 이제 꾹꾹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한 3번까지도 참았는데 더 뚫고 올라간다. 이제는 못 참겠다 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 팔기 너무 아까운데. 그때 아깝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라는 거예요. 꼭지를 내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올라가면서 더 팔리겠죠. 내려오면서도 팔리겠죠. 그걸 어떻게 꼭지를 잡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포에 매수를 하시고 한이에 매도할 수 있는 2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